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요. 이러려고 운동 배웠습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새해 첫날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났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이 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뒤이어서 폭행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건지 뒤이어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대 남성 3명이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한 명의 남성 20대 남성 1명을 3명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네. 그 폭행으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졌고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만 불행히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유흥가래요. 뭐 어딘지 감 잡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곳에서 폭행, 시비 끝에 폭행이 이뤄졌다. 이런 신고가 다급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119 구급대 그리고 순찰차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폭행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가 많이 깎인 거지. 저 바닥에 피가 흘러나가 막 뭉치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 보니까 차가 못 가서 차가 와서 이거 사진 찍고 막 검사하고. 당시의 폭행 정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한 사람을 남성 3명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나갔는데 이 가해 남성 3명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그러자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공개된 바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아하. 힘으로 피해자가 버티니까 네. 가해 남성 중 1명이 다리를 걸어 쓰러뜨리고요. 쓰러진 피해자들을 가해 남성 3명이 인근 건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 새해 첫날 새벽 시간입니다. 클럽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시비가 붙게 됐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당시에 이 가해 남성 3명이 이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의 팔을 붙잡고 접근하려고 하자 이 피해 남성이 남자친구로서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실랑이 끝에 결국 이 남자친구인 피해 남성은 사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가 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면서 가해자들이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라면서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왜 술 먹고 클럽에서 남의 여성에게, 남의 여자친구에게 왜 접근하고 왜 몹쓸 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 3명은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태권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어 체육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에서도 이제 대학에서도 체육을 전공한 이제 학생들인데 이 3명이 달려들어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로 밟고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니까 이 남성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코뼈가 골절이 되고요. 아마 머리에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해 남성은요 반대로 지금 또 방위산업재 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석 달 정도 이제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머리에서 출혈이 뇌 부분에서 출혈이 심했던 걸로 보아서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기가 찹니다. 가해 남성 3명 20대예요. 모두 태권도 유단자래요. 명문 고등학교 거기서도 태권도를 했겠죠. 그랬겠죠. 유명 체대 어디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학교 망신시켰으니까. 그중에 한 명은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 1위 했대요. 이러려고 태권도 배웠습니까? 이런 몹쓸 짓을 하려고? 그건 아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 범절이 먼저입니다. 학원 가도요, 아이들한테 맨 먼저 태권도 도장 가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예의 범절을 가르쳐요, 예의 범절을. 예의를, 본인이 갖고 있는 무술을 정말 의로운 일이나 공의로운 일에 쓰라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라고 무술을 배운 거지, 그걸 남을 때리고 남한테 저렇게 해를 가하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술을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술을 배워가지고 나쁜 짓 할 그러니까요. 거면요. 차라리 못 배우는 게 맞죠. 네. 정말 정의로운 일에 쓰고 본인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무술을 배워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본인이 다른 여성한테 집착거리고 그것 때문에 막는 그 남자친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량배 짓거리나 하려고 태권도 배웠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이런 무자비한 폭행이 10분 정도 이어졌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체육했던 사람은 등치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니까 시민들이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태권도 일으로서 참 창피합니다. 물론 이제 3명이서 그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은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손과 발로 이게 굳어 있죠. 더군다나 기와장을 낄 수도 있고 손팔을 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민간인을 때리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걸 참여했을 경우에 본인도 피해볼 수도 있고 또 사건이 돼가지고 나중에 조사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경찰관들이 왔을 때도 경찰관들은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술 먹고 난동 부릴 경우에는 3명이면 6명 정도 이상이 오거든요. 와서 수갑도 있지 않습니까? 수갑을 채우고 또 반항하면 3단봉으로 제할 수도 있고 그래도 반항하면 테이저건 아시죠? 네. 써가지고 건강하기 때문에 저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재빨리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관을 동원시켜가서 빨리 제압할 수 있게 네.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민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셨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좀 말려야 되는데 근데 겁은 나. 왜?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폭행하는 거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무술 배놓고 그 무술 이용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당연히 엄벌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법상 가해자가 무술 유단자라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무술 유단자라는 사정은 적용 죄명을 달리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 중에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이 자신에게 빗독촉을 하는 피해자의 목 울대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사망의 결과 발생이 크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 사건에도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정확하게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해치사죄가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몹쓸 짓을 벌이는 남성들요. 그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행동이 더 기가 찹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추단미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 이 피해 남성이 안 끌려가려고 이게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가해 남성 3명이 조금 더 으슥한 곳인 인근 건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혈흔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정말 경악스러운 게 폭행 후에 인근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태연하게. 그리고 각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해요. 즉 자신들이 방금 했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인식이 없는 거죠. 나중에 경찰이 CCTV를 추적해서 이들을 검거를 하고 지금은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고 나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에서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즉 살인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인데 앞서서 지금 박선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의 3명이 폭행을 가했고 지금 가격한 부위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출혈인 경우에는 머리로 부분으로 유추가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셋이 함께 유단자들이 폭행을 가했다.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장은 상해치사로 청구됐을지 몰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충분히 살인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의 범죄를 반성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몹쓸 사람들아,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패놓고 아이스크림이 목에 넘어갑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놓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대. 왜? 전관예우, 돈이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전관예우 받아서 형량 낮춰볼 속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본인들이 무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게 먼저예요. 물론 본인의 어떤 법적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하고 정말 무도인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죽을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3명이나 되는 무도인들이 그것도 정말 태권도로 오랫동안 몸이 단련된 사람들이 한 남성을 저렇게 15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이런 한 명이 한 명을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3명이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을 때는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그냥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상황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무도인 맞네요. 없을 무자에 인간의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면 엄벌에 처해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